저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제 인생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히 작은 마을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스스로 작은 정원을 가꾸고 스스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원망하기 위해서도 제 자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말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존중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사람 한 명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몇 다발의 채소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요즘 시골길은 비가 내리고 나면 특히 걷기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휘몰아치고 낡은 코트를 통해 제 몸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낡아 빠진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로 들어선 어느 외진 곳에서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자동차 불빛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길가의 경사진 곳에 위태롭게 멈춰 있었고 앞바퀴는 진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에 누가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차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롱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 뒤에는 남성, 아마도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찡그린 얼굴로 서 있었고 뒷좌석에는 어린 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졌어요.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추운데 핸드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네요. 어떡하면 좋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살펴보니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앞바퀴는 진흙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차가 경사 아래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목도리를 풀어 두 손에 감고 바퀴를 고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신발을 본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깔려 있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제 할 일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듯이 보였고 제 옆에 쪼그려 앉아 바퀴 아래에 돌을 고정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세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한참의 노력 끝에 차는 마침내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다시 한번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당신이 뭘 대단히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경험 있는 몇 사람만 있었으면 금방 해결됐을 일입니다. 우리 당신한테 빚진 거 없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누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만해.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 없어. 저 사람도 결국엔 뭔가 보답받고 싶어서 도와준 거겠지. 남편은 비꼬는 말투로 답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낡은 목도리를 목에 다시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무사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고 떠나기 전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차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멸 어린 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겉모습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가볍게 치부되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추운 겨울밤 이후 몇 주 만에 그 남자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하늘은 우리가 외면하려는 교훈을 가르칠 방법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사고 후 강씨 가족은 도심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폭풍 같은 사건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는 대형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외면의 화려함은 진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만했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위기의 첫 신호는 강씨가 전 재산과 신뢰를 걸었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고급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경고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걸어 투자하시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비웃으며 손을 휘저어 반대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내가 내 조언을 필요로 할 것 같아? 이건 내 결정이고 내 결정은 틀릴 리 없어.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법적 문제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회사는 심각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투자를 철회했고 은행들도 대출 상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강 씨는 또 다른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불법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강 씨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회사의 몰락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아내 미영 씨는 남편의 고집과 오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계속된 갈등 끝에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강 씨에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마저 잃었어요. 더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망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고 강씨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 그는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독촉하던 이들은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그의 집에 들이닥쳐 물건을 부수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중 한 번 그는 집 바닥에 쓰러졌고 한 무리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한때는 가죽 의자에 앉아 와인 마시며 모두를 깔봤겠지? 그런데 지금 내 꼴 좀 봐. 걔랑 다를 게 뭐야? 그 말은 강 씨에게 전에 없던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시해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들이 서 있던 바닥 아래로 떨어져 자존심마저 잃어버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집,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까지.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했지만 파산한 데다 오만하다는 소문이 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숙자가 되어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매일 밤 거리의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을 때면 그는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타인을 멸시하던 태도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외곽 지역을 떠돌다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작은 자선단체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배고픔에 지친 그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자존심은 그가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인간애와 존중에 대해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저를 깔보던 그 오만한 강 씨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우리의 다음 만남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강한 바람이 겨울의 칼날 같은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작은 자선단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제가 부자이거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할 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모습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남성, 낡은 코트에 헤어진 신발을 신고 지친 몸으로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강 씨였습니다. 그는 배식대 앞에 멈춰 섰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얼떨떨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태도로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밥이 담긴 식판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밥이 따뜻할 때 드세요. 몸을 좀 녹일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 씨는 식판을 받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판이 흔들리자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겨울밤에 당신이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예요. 하지만 지금 과거를 들춰내려고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하세요.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그는 조용히 구석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침묵 속에 잠긴 듯했고 눈은 여전히 식판을 응시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 씨는 제게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깔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큰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후회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강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여인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에 어떠한 원망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도운 건 어떤 대가를 바랐던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회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신뢰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가치는 부나 가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인정과 존중을 잃었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고통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당신 스스로가 거울을 보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자선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돕는 것이 곧 그가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 청소, 설거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만함이 그의 피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나서 조용히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 씨가 다른 노인에게 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랭하거나 오만한 기색은 없었고 그 대신 깊은 공감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단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주 저에게 조언을 구하며 작은 것들까지 배워갔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존중을 담아 대화할지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때 멸시했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저와 강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며 저는 그가 진심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과 자만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실성과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갈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선단체에서 떠난 후 강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세상에 다시 나섰고 강한 결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강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겸손과 인내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배달을 하고 작은 공장에서 물건을 수리하며 그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무시하던 일조차도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오만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과거의 실수에 대한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낡은 트럭을 수리하던 중 그는 과거의 지인인 박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한때 강 씨의 부동산 회사에서 작은 거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강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는 듯했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 대신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강 씨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강 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몰락, 가족의 해체, 그리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까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한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기회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작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맡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특혜도 특별한 지원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강 씨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단지 건설이었습니다. 과거의 강 씨라면 이런 사업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에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금 부족,
복잡한 법적 절차, 경험 부족한 직원들까지 그의 앞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오만하고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의견을 경청하며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고 실수가 생기면 책임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바쁘게 감독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고 각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이 되면 책상 앞에 앉아 숫자와 계획을 검토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한수진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내하고 경청하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2년 만에 완성되어 수백 가구의 노동자 가족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도 창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차 회복되었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오만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자 강 씨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일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성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진심 어린 마음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할 깊은 사과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그는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과 함께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푸른 채소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미영 씨와 두 아이가 그를 떠난 후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강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변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와 아이들이 기회를 준다면 말이야. 두 아이가 나와 그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는 없어.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강 씨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야말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진정한 재산이었다는 것을. 사업으로 복귀한 후에도 강 씨는 자신이 일했던 자선단체와의 특별한 연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회사의 이익 일부를 기부하여 자선활동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선단체로 다시 돌아와 한수진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선단체를 확장하기 위해 기부할 이익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 인생을 비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배운 따뜻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자선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저는 여전히 꾸준히 밥을 나누고 청소하며 자선단체 주변의 작은 정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강 씨가 대문을 지나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거 겨울밤에 만났던 오만하고 냉정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와서 고개를 숙이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 할머니, 오늘 다시 찾아온 것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할머니께 비쳤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세를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단지 그 겨울밤뿐 아니라 제가 가진 오만함과 어리석음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뉘우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계속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자선단체를 위한 장기 후원 증서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올려다보며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가 하신 일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옆에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돈이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아래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식사 배식을 마친 후 자주 쉬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가족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문장, 한 단어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단지 저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거만했던 그가 이제는 진솔하고 겸손하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그가 떠날 때 저는 그의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선시설을 짓기 위한 재료와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설에 한수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게서 배운 교훈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길을 잃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빛을 찾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저는 다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바람에 노란 잎사귀들이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행동이나 적절한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